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2020년 3월 시작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진해만권 4개 시군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목표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경남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을 180초 인터뷰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경남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과 거제, 통영과 고성 등 진해만권 4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관광과 산업, 교통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추진해 진해만권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광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만을 감싸고 있는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해만권 신문화관광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문화관광경제벨트는 진해만권 발전 가능성과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창원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바다를 가운데 놓고 4개 시군이 다 마주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 생활 공동체고 생활권이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협조도 협력도 많이 했지만 지금 특별히 더 그런 것이 요청되는 시기가 아닌가.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으로 관광, 교통, 산업 등의 사회적 기반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 조선해양산업과 교통인프라 확대, 해양 폐기물 공동 처리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을 함께 발굴해 메가시티 협력 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곧 태동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비해서 진해만권의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또한 반영시켜서 하는 것. 이것은 국가 운영 발전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던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진해만권 문화관광경제벨트 조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요즘 김해에서 제철을 맞은 산딸기 재배가 한창인데요. 동의보감에도 산딸기는 기운을 보충하고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해준다고 적혀 있을 만큼 효능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잎 사이로 작고 빨간 열매가 영롱한 빛깔을 뽐냅니다. 제철을 맞이한 김해 산딸기입니다. 김해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분지 지형을 갖추고 있어 산딸기를 재배하기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김해 산딸기는 여기는 이 차가 크니까 딸기가 당도가 억수로 좋습니다. 좋고 맛도 좋고 가육도 단단하고 그래서 김해 산딸기가 최고 좋습니다. 김해는 전국 산딸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560여 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김해시와 김해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직접 홍보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산딸기 구경 좀 해서 오늘 특별히 사게 팝니다. 맛도 좋습니다. 판촉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농민들은 농가에 소득 증대가 되니까 다들 좋아하겠죠. 예, 반응은 좋습니다. 비타민 덩어리로 춘곤증의 특효약이라는 김해 산딸기. 김해 명품 산딸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탑마트 영랑권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남을 180도 바꿀 인물은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도청을 책임질 인물도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을 180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애정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경남도의 위상이 각종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경기도 다음으로 도세가 셌던 경남이 최근에 굉장히 하위권으로 10위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추락하는 우리 경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내가 우리 도정을 맡아서 정말 나의 경력과 열정을 바치는 것이 나를 사랑해준 도민에 대한 보답이다. 첫째는 튼튼한 경제, 안전한 도민 생활, 세 번째 촘촘한 복지, 네 번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남부 해안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크게 5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건역별로 발전의 동인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펴서 우리 경남이 지역별로 골고루 잘 사는 경남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희 정책의 핵심입니다. 군수를 해서 농촌 행정도 경험했고 시장을 해서 도시 행정도 경험했고 국회의원이나 당 사무총장을 해서 이제 중앙 정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경영에 있어서는 준비된 도지사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도지사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좀 풍족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머물도록 해야 될 것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챙기는 일이고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주체별로 촘촘한 복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각 권역별로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경남도를 맡게 되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기후 위기 시대의 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가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나무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냅니다.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나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싹둑 잘려 앙상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봄마다 이루어지는 가지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나무는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고스란히 방출됩니다. 가로수가 평생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자르게 되는 순간 다시 다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수를 30년 키웠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 흡수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행이 나무의 생명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수준 또는 나무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파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를 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한 건데요. 이는 2020년 3월 시작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제는 야외에서 300명 이상이 함께하는 행사와 집회도 열 수 있고요. 공연과 스포츠 대회도 가능합니다.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건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 규모가 크고 전파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걱정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믿음만큼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함께 견디며 상황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경남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5일 교육연수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참석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헌화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15일 대우조선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5,263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의 절반 이상을 4개월 만에 달성하게 된 겁니다. 수주 선박은 대형 LNG 운반선으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수소 버스용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2대의 수소 버스를 충전할 수 있지만 가포 수소 충전소에서는 CNG 충전소 수준인 시간당 4대의 수소 버스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수소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 시간도 크게 단축했습니다. 통영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준공식이 도산면 법송리에서 열렸습니다. 거점센터에는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임대형 공장과 창업 사무실, 가공식품 시험 공장 등을 짓고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거점센터와 더불어 수산물 가공기업 유치를 위해 가공단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